2019년 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40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 경상북도 구미 상모동 생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백승주, 장석춘,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곤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구미시장님도 참석을 해서 오늘 초원관을 맡아서 제사를 지내고 또 추도사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했던 장세용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후대의 평가를 미루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한 인물에 대한 공과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아버지가 가장 잘 알고 평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도 못 본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30년, 그리 한 세대라고 불려지는 30년이 지나면 보통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30년도 훨씬 지난 40년이 됐는데도 아직 평가를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말이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 생가 옆에 숭모동산이라는 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서울시에서 세울 곳을 만들어주지 않고 반대를 해서 세우지를 못하고 그 동상이 어느 창고 속에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이곳 구미에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고,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 연보가 또 이렇게 연보가 있습니다. 연보에는 1917년 음력으로 9월 30일 선산군 구미면 상머리 17번지에서 음력 9월 30일 날 양력 11월 14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고령박씨 박성빈 공과 그리고 수원백씨 백남이 여사와의 사이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대구 사범학교를 거쳐서 또 일본 또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를 거쳐서 대한민국 육군 경비사관학교를 거쳐서 장교가 되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겪은 끝에 1961년 5.16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 발돋움해서 18년 5개월 동안 나라를 이끌다가 79년 10월 26일 오늘 10월 26일 서거를 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 두 개의 노래를 작사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새마을 노래와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의 조국.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이 노래는 50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금지가 돼서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두 개의 노래를 박정희 대통령이 손수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깊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야당을 했던 YS가 정권을 잡으면서 1993년 소위 문민정부라고 자칭하면서 그 앞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독재정부, 군사정부라고 규정 지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란 이름을 들먹여서 앞에 역사를 전부 부정을 합니다. 5.16을 최초로 대통령 스스로가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 역사의 경제 근대화의 산실이었던 중앙청을 부숴버리고
또 청와대 봉안도 부숴버리고 역사 지우기를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고 또 좌파 세력들이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은 영향을 받은 좌파 세력들이 이 학교에 잠입을 하면서 정교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정교조의 선생님들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오도된 역사, 날조된 역사를 가르침으로 해서 박정희를 굉장히 나쁜 그런 정치 지도자로 인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30, 40, 50 세대 중에서도 한 중반, 50대 중반까지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이 박정희 또 현대사의 위대한 역사가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이곳 구미 금호공과대학교 1기 졸업생으로서 또 재학시에 학교신문사 편집장을 3년 동안 했고 이런 영향으로 해서 박정희에 대한 역사 바로 알려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금호공대에서 박정희 리더십 강사 양성 과정을 20주짜리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직접 제가 20주 중에서 한 18주는 제가 가르치고 한 번에 3시간씩 20주짜리를 했는데 그 2기까지 했는데 정권이 지금 현 정권으로 바뀌면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철우 도지사나 권영진 대구시장님 오늘 추도식에 왔는데 이런 분들이 좀 박정희 리더십 박정희 바로 알리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아카데미를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해준다면 참 큰 어떤 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동상 앞에는 18개의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는데 18개의 이렇게 큰 업적들을 새겨놓은 비석들이 18개가 있습니다. 먼저 제1차에서 2차, 4차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는 1962년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18년 동안 총 4차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4차 기간 중에 11억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바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된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50, 60을 거쳐서 YS 정부에 이어질 뻔했으나 YS가 폐기를 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 5천년 가난을 몰아내기 한 위대한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다리도 만들고 우물터도 만들고 빨래터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해서 이렇게 5천년 가난을 몰아내기 한 위대한 운동인데, 이 운동은 철저히 어떤 경쟁 원리에 의해서 성공을 지켰습니다. 선의의 경쟁 원리를 자극을 해서 경쟁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서 성공시킨 세계 최고의 성공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고, 이 새마을 운동은 유네스코 기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제도, 이거 복지제도의 일환인데 1977년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과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됐고요. 그때까지 엄청난 의료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던 국민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이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맹장염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관행수가 100만 원인데 관행수가의 55%로 책정이 돼서 맹장염은 55만 원입니다. 수술비가. 그걸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20%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됨으로 해서 11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맹장염 수술이 11만 원으로 본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국민이 경제적인 어떤 의료비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가 막힌 최고의
혁신 제도가 바로 의료보험이야.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됐고, 그때 함께 시행된 것이 의료보호제도, 극빈자, 영세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무료 또는 아주 일부만 되어 있는 의료보호제도도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난해서 그 혜택을 받고 받았습니다. 향토예비군 1968년 4월 1일 날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도 75년도에 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어서 향토 방위의 어떤 근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향토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날 창설이 되면서 68년 12월 달에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00여 명이 내려왔을 때 선멸하는 데 큰 역할을 바로 담당했습니다. 쌀 자급 자족 달성, 이것이 바로 보릿고개를 해방시킨 겁니다. 197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통일벼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계량종이. 이게 보급이 되면서 쌀이 크게 증산이 되어서 76년도에 단군 이래 최대 4170만 석이라는 엄청난 양의 쌀을 생산함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보릿고개를 탈피시키고 쌀맛 끓일 일도 만들게 하고, 가난이 가난이 저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불과 이 5년 만에, 만 5년 만에 쌀이 40% 증산됨으로 해서 굶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고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가난 자체를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가난을 알고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키스트 1967년도에 과학기술 인재의 요람 키스트를 만듭니다. 이 키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쓰고 미국의 나사 같은 데 있는 과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과학 인재들을 키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과학 입국, 과학 기술의 보국을 마련하는 데 기초를 닦습니다. 공업단지 조성, 여기 구미공단을 비롯해서 울산, 창원, 여천 등 이런 공업단지들을 조성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 산업, 산업화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1978년 12.16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자연보호운동이 이곳 구미 금오산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생가를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 가족은 구미 금오산을 오르면서 내가 먼저 쓰레기를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병조각과 휴지조각 등 이 개울을 오르면서 금오산 개울을 오르면서 직접 이 자연보호운동을 시작함으로 해서 여기서 바로 이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상지가 됩니다. 자주국방 1970년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소총 한자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1970년에 미국의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선포되면서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이 국방을 담당해야 된다 하면서 미국 7사단 중 7사단 2만 명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바로 무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11달 만에 M16이라는 총을 만들어내고 계속 여러가지 화기들을 생산하고 78년 9월에 드디어 백곰이라는 ICBM, 서울에서 평양까지 날아가는 지대지 미사일 200km 사거리에 백곰 미사일을 세계 7번째로 개발을 하는데 북한을 바로 앞지르는 계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여러가지 감시와 견제를 받아서 결국 이것이 11.6의 단초가 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국민 의무교육 시행, 5.16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나라 60% 이상의 국민들은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라도 전부 나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 의무교육이 시행됐고요. 그래서 급속도로 문맹률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글자를 아는 그런 바로 퀄리티가 높아지는 교육의 어떤 혁신의 계기가 된 게 국민교육 의무교육 시행입니다. 치산녹화 1973년에 시행된 치산녹화 10개년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푸른
강산이 되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 이전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 우리나라 땅이 처음 땅을 접하게 될 때 민둥산이 우리나라의 첫 퍼스트 임프레션, 첫 인상이었는데 치산 녹화 계획을 시행함으로 해서 완전히 푸른 산으로 바꿔서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성공한 치산 녹화, 산림 녹화, 이게 치산 녹화. 국민교육헌장 1968년 12월 5일 각계각층의 학자들로 국민교육을 이걸 헌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68년 12월 5일 날 제정 선포된 게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이 국민교육헌장은 365글자로서 각 행사 때 국민 의례의 한 부분으로서 항상 암송이 되었고 교과서 맨 앞에도 이게 나와 있었는데 YS 정부에 의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포항종합제철소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을 시켜서 우리가 세계적인 제철소를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모래바람 0일 만에 이 제철소를 만들라고 했을 때 전 학자들이 전부 반대를 했고 미친 짓이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모 인사는 사석에서 이게 성공하면 자기 손가락에 불을 붙여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 제철소를 73년에 준공해서 세계적인 제철 왕국으로 이렇게 해서 포항제철은 결국 일본의 신일본 제철을 앞지르는 세계 최대 제철소가 됩니다. 일관 제철소는 1위로 7.4 남북 공동성명 72년 7월 4일 날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우리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비밀리에 만나고 그 부수상 박성철이 또 서울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이 서로 이산가족도 교류하고 선의 경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발표된 게 7.4 공동성명인데 74년 8월 28일 8.28 성명이라는 김영주, 김일성의 동생의 8.18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한일국교 정상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게 한일국교 정상화, 6.3 사태로 대표되는 전국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추진했던 게 한일국교 정상화입니다. 1965년 우리의 김종필과 일본의 오히라 각서로서 이렇게 맺어진 한일국교 정상화로 일본과 국교를 틈으로 또 그리고 이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차관 2억불로 대표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제철소도 만들고 산업화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국민복지연금법 이것도 역시 유신 72년도인가 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서 국민들이 늙어서도 편안하게 연금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1,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자꾸 미뤄지게 돼서 결국은 이게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이 IMF 의원 올림픽 해인 88년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전 국민이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로 꼽히는 이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해서 70년 7월 7일에 완공되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완공된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완공된 이 4차선 고속도로는 길이가 428km에 넓이가 224m, 22.4m의 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돈이 428km에 429억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68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전체 예산은 1700억 정도 되었습니다. 뭐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470조고 내년은 515조인데 당시에 1700억 1년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큰 공사가 바로 이 고속도로인데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8만 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2400만 대 가량 됩니다. 지금 자동차 대수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자동차를 가진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고속도로 닦아가 뭐 할 거냐. 전국이 반대했습니다. 전국이 전 학자들이 IBRD에서도 미친 짓이라고 박정희를 크레이지맨이라고 했습니다. ADB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도 미친 짓이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혼자 고집으로 바로 만들어진 게 경부고속도로였고, 그 당시에 YS나 DJ는 국회에서 농성을 하다가 포크레인 앞에 와가지고 들어눕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고속도로의 완성으로 해서 수출이 우리가 100억 불 수출 입국의 어떤 계기가 됩니다. 1977년 12월 드디어 우리나라는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5.16 일어날 1961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4천만 불에 지나지 않았는데 64년에 1억 불을 달성하고 70년에 10억 불을 달성합니다. 10억 불 달성한 지 불과 7년 만에 10배인 100억 불을 달성함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수출 입국의 어떤 수출 강국의 계기가 되었고, 이게 오늘날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든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오늘 이렇게 10.16 10월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와서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면 정말 엄청난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에너지의 어떤 모티베이터가 바로 박정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저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해를 통해서 박정희를 새로 조명하고 지금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정희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으면 박정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리라고 확실합니다. 이상 권투를 영어로 복싱 권영복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